예, 인사청문회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조 장관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 장관과 검찰 간의 정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김광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은 그 장관 일가 의혹 관련자 어제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죠? 어디로 압수수색을 나갔습니까? 네, 지금 웨스 CNC 대표, 최모 대표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 이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 금융사입니까? 금융기관입니까? 어디 대표라고 하셨죠? 웨스 CNT라는 업체인데요. 거기는 네, 금융사입니까? 그 가로등 전별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 조국 일가의 그런 그 예.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입니다. 예. 네.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처음 청구가 됐고 오늘까지 또 압수수색이 또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수사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사모펀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피의자들이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경우는 딱 2번이라서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코링크 P라는 업체의 이상훈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최모 대표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나왔죠. 언제입니까? 네, 내일 10시 반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내일 10시 반. 네. 만약에 그 오전 10시 반이죠? 네, 오전 10시 반에. 10시 반부터 시작돼서 구속이 되게 되면 처음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속이 안 되고 네.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은 네. 이 검찰의 수사 예봉이 꺾이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네, 지금 사실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 중에서는 가장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수사에도 수사 성패에도 상당히 관련된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모펀드 외에 그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 조 장관 지명 때부터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게 사실인데요. 네, 지금 사모펀드 외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그리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왕원 의혹 등이 지금 제기된 상태들인데요. 근데 무엇보다 현재 가장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많이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딸 부정 입학 관련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검찰 쪽에서는 아직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예. 예. 조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상 위조한 혐의 이에 가장 국민적인 감정을 좀 건드렸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임명을 할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동양대에서 어제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고 기자들을 모았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네. 하고. 근데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후에 동양대에서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예, 사실 어제 오후 3시에 동양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그 기자회견 자체도 5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새로운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더 이제 조사를 더 진행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 장관이 임명이 재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런 예.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총장 표창 위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본만 가지고 피의자를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했다. 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검찰 수사 통념상 피해자를 먼저 소환 조사하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통상의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소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환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예. 이 혐의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동양대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에 위조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달 6일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기소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이 6일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경심 네, 조 장관의 부인이죠. 동양대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또 6일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검찰로서는 그러면 방법이 없었겠군요. 그냥 그 일을 넘기게 되면 네, 이 뭐 수사고 뭐고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 교수를 소환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 의혹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족이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의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검찰에서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어제 일부 매체에서 오늘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예. 관련해서 검찰에서 반박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로서도 조 장관이 이미 임명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수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늦장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적어도 지금 추석 연휴 중에는 네. 예,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조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취임을 했단 말이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지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역시 그런 조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특정 그런 검찰 수사가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취임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그런 원칙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예. 조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정말 예. 웅성웅성거리고 술렁술렁합니까? 네. 아무래도 조 장관이 이전 청와대 민정수석 때부터 예. 지금 검찰 개혁을 계속 얘기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네. 지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 장관이 어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이런 풍파를 겪어왔는데 예. 검찰로서도 이런 조 장관이 직접 지금 임명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예. 그렇군요. 김 기자는 법조위에 계속 지금 올해 출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도 근무를 했었고 그 이전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근무를 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질로 보면 지금 이 조국 법무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그 수사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올리면 가장 크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지난 2012년 윤 총장이 그 수사 외압에 시달린다고 이렇게 폭로를 한 사건이죠. 예.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네. 검찰 수사를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 개혁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조 장관이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의 기능을 좀 축소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실 어제 조 장관이 그 고검장 인사도 그렇고 바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두고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검찰 내부의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지금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를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그 피의자들 혹은 뭐 참고인들도 계속 들어오겠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언제쯤으로 그 소환 일정이 예측이 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 중에는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연휴 중에? 예, 연휴 중에는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 말고도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연루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게 검찰이 직접 사건을 넘겨라고 지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 남부지검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곧 추석 후에는 이 수사도 꼭 진행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먼저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 경찰의 수사를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자로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추석 이후에는 한국당 의원들을 계속 소환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이후로 법조계자들 좀 쉴만한가 그랬더니 계속 일이 있어서 네. 뭐 이번 사건도 연말까지 또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법조팀 김광현 기자였습니다.